그림책 소개하는 줄스입니다. 오늘은 중장비와 기계에 관한 영어 그림책 3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제죠. 어릴 때부터 블럭 쌓기 놀이를 좋아한다던가 중장비나 기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그림책 3권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Mighty Mighty Construction Site 라는 책이에요. 작가는 셰리 더스키 링커 그리고 톰 리히텐헬드예요. 이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서 또 다른 책들을 썼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팀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굉장히 유명한 Goodnight, Goodnight Construction Site 라고 공사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두 이제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그 다음 후속편으로 나온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사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일하는 여러 가지 중장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이랑 입이랑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5개의 주요 중장비가 나와요. 사실 중장비의 이름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책들을 읽어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중장비의 이름 정도는 좀 찾아보시고 이 중장비가 하는 일이 나오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사들 정도는 미리 알고 읽어주시면 읽어주시는 분들도 또 듣는 아이들도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페이지마다 글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나 영어를 잘 접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림은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겠지만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책이 라임에 맞춰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임을 조금 음악적으로 읽어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한글로라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 중장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조금 영어를 배우게 된다면 자기들이 읽게 되는 날이 또 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 라임 얘기를 해드렸는데 라임은 문장이 끝날 때 끝부분의 소리가 같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걸 라임이라고 하고요. 그런 라임으로 지어진 글들이 아무래도 약간 음악적이라고 해야 될까?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크다는 표현을 할 때 형용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big도 있고 large, huge, 뭐 진짜 크면 gigantic, 또 immense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임에 맞춰서 글을 쓰려면 적당한 단어를 골라서 넣어야 하잖아요. 이 책이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A massive building so immense. This giant job will be intense. 이런 식으로 ense라는 똑같은 라임으로 끝나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서 소리를 내주면 아이들도 분명히 뭔가 비슷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중장비들이 줄을 지어서 컨스트럭션 사이트로 갔는데 주어진 프로젝트가 너무 큰 빌딩을 지어야 하는 거라서 일단 친구들을 다 불러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책에서는 그 각각의 공정도 다 나와 있지만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거든요. 불도저하고 스키즈 브레이커하고 함께 일을 해요. 불도저는 미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키즈 브레이커는 바위를 부숴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를 막 이렇게 깨가지고 부숴요. 그럼 부수면 그걸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팀이 되는 거죠. 엑스카베이터라고 이렇게 땅을 파는 중장비가 있어요. 근데 땅을 파서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땅을 파기만 하고 얘는 파이프를 들어서 넣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backhoe라는 중장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backhoe는 끈에다가 그 파이프 얼마나 무겁겠어요.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철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은 또 한 팀을 이루고 일을 하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팀워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직접 몸으로도 익힐 수 있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비들도 팀을 이뤄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훌륭한 일을 해내니까.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들이 벌어지고 또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도와주러 왔었던 또 중장비들은 가고 나머지들은 다음 날을 위해서 또 편하게 잠이 드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이 책은 중장비의 이름과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팀워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일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읽으실 때는 라임을 잘 살려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컨스트럭션 사이트에만 중장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책은 바로 Otis라는 책이에요. 너무 귀여운 트랙터가 하나 있죠? 작가는 로렌 롱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 소개한 책과 지금 소개할 책이 모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뽑힌 책이에요. 이 어티스는 농장에 살고 있는 조그만 트랙터예요. 농부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한 송아지와 친해지게 되고 우정을 서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농부 아저씨가 엄청나게 크고 멋진 노란색 트랙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농부 아저씨는 크고 좋은 트랙터로 농장 일을 하실 거니까 얘는 이제 구석에 틀어박혀서 나갈 일도 없고 혼자 우울하게 있는데 오티스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까 송아지 친구도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송아지가 혼자서 그 머드퍼드라고 진흙탕이 있는 곳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막 농부들이 다 달려오고 아무리 이제 밧줄을 던져서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거예요. 진흙이 움직이면 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 다 달려오고 주변에 동물들도 막 다 달려오고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언덕 저편에서 오티스가 터덕 소리를 내면서 언덕을 내려오고 있어요. 과연 오티스는 송아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비록 조그맣고 힘도 약하고 더 이상 농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오티스였지만 자기 친구 송아지를 구할 수는 있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드팟 주변을 계속 돌면서 땅을 연하게 만들고 송아지가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다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막 행진을 하듯이 언덕을 지나가거든요. 마지막에는 농부도 오티스 때문에 농장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또 오티스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해줄 큰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친구 송아지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선 조금 덜 유명한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짧은 이야기는 아니어서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유튜브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정말 이야기를 잘 읽어주는 선생님보다 엄마가 읽어주시는 게 훨씬 효과도 크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어 그림책에 대해서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발음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발음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그 본국의 언어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한테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림책 읽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영어로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뭐 그림 감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걸로 이야기를 지어본다던가 아니면 한글로 그냥 얘기를 하신다던가 그러다가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얘기하다가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면 한글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담 때문에 영어책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다가가셔야 아이들도 편하게 영어 그림책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중장비나 기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통기관과 모든 중장비에 거의 다 달려있는 wheels에 관한 이야기예요. What do wheels do all day? 라는 책이에요. April Jones Prince가 지었고 Illustrated by Gilles Laroche. 프랑스 사람이신가 봐요. 바퀴에 대한 모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장하는 바퀴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바퀴가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하루 종일 바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림 자체는 종이를 오려가지고 붙인 듯한 느낌으로 그림은 되어 있고요. 휠이 달려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 기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밀 때도 사용하고 당길 때도 사용하고 자전거로 치면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단어들이 다 나와 있고요. 휠이 달려있는 기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 동사도 나와 있고요. 바람개비 같은 것도 wheel이니까 돌아가는 모습도 나와 있고 wheel이 달린 자동차나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스를 하기도 하잖아요. inline skates, rollerblades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들은 돌아가고 또 유모차에도 wheel이 달려있는데 그걸 끌고 stroll 할 수도 있고 wheel이 달려있는 탈 것으로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또 경찰차들은 patrol 하기도 하잖아요. 여기도 약간 라임이 되도록 조금 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단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라임에 맞춰서 읽으면 또 재미있게 읽어주실 수도 있고요. wheel 하면은 바닥에 붙어서 굴러가는 것들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헬리콥터를 생각하면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 그것도 역시 twirl 하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바퀴가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바퀴도 보이기 때문에 역시 비행기에도 wheel이 달려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Ferris wheel 아시죠? 그 대관람차? 놀이공원에 가면 항상 있는 그것도 이름이 Ferris wheel인데 엄청나게 큰 wheel이에요. wheel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wheel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wheel은 어떤 게 있을까? 또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wheel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집에 아기가 있다면 유모차에도 wheel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장비와 바퀴가 하는 일에 대한 3권의 책을 준비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